네, 인사이트 TV고요. 이번 시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. 이게 지금 현재 비상장사입니다. 근데 상장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. 그래서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전에 현대 엔지니어링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죠. 주로 B2B 사업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건설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. 자회사로 1974년에 설립이 됐어요. 조금 됐죠. 오래됐어요.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 분야가 주로 하는 게 플랜트 건설. 플랜트 아시죠? 뭐 정육 공장이라든가 뭐 주로 이제 화학 공장 이런 거 플랜트 그런 거 건설하고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교량 뭐 항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개발하는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작년 2020년도 매출이 7조 1884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58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10% 가지고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는 10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이번에 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여기 주주십니다. 주주고 그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다 따져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. 예,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 지분 구조를 잠깐 좀 짚어보고 갈게요.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현대건설의 자회사라고 그랬잖아요. 현대 엔지니어링이. 그래서 현대건설이 38.6%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. 그다음 정의선 회장님이 11.7%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지분율 11.7%.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1.7% 똑같이 갖고 있네요. 그리고 기아차가 9.4%, 현대모비스가 9.4%, 정의선 회장님의 부친이시죠. 정몽구 명예회장님께서 4.7%를 갖고 있네요.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님이 11.7%를 갖고 있구나. 우리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. 아니, 여태 비상장사로 있던 현대 엔지니어링을 왜 갑자기 상장을 시키려고 저럴까? 그 이유가 뭘까? 좀 생각을 해보면,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. 돈이 필요해서. 상장을 시키면 아무래도 상장 차익을 많이 얻겠죠? 아까 그 11.7%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, 그죠? 그럼 돈이 또 왜 필요할까? 어,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 그 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지금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계를 하지 못했다. 지금 승계 받았다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뭐 그걸 경영권 승계 문제가요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그거를 좀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작업을 했었는데 뭐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헤지 펀드가 이제 반대도 하고 막 방해도 하고 그래서 실패한 적도 있었고 이게 아직 결론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요. 이쪽에 보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지배구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지배구조 현황.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.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. 자, 여기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있죠. 정의선 여기는 회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정의선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. 현대글로비스. 그리고 여기 현대모비스가 있죠. 그리고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. 그죠? 요렇게 있는데 요 네 개 회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. 그래서 일단은 왜 돈이 필요하냐?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물려받기 위해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. 이 현대모비스가 핵심이다. 경영권 승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업이다. 근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님이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냐? 0.3%인가 밖에 안 돼요. 1%도 안 돼.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더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다.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시켜서 여기서 상장 차익으로 얻은 돈을 갖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더 사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현대모비스의
그 정의선 회장은 지분율이 0.3%인가 밖에 안 되지만 정몽구 회장님은 잠깐만요. 지분율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정몽구 이 현대모비스예요. 현대모비스. 그래서 주주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최대 주주는 기아자동차고, 그다음 여기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7.11%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. 두 번째 방법이 증여. 그래서 요 증여를 받는데 그러면은 뭘 내야 돼요?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데 돈을 또 보태서 쓸 수도 있다. 그래서 요걸 증여받는다. 그쵸?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, 중간 정리를 하면 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, 왜 상장을 하려고 한다? 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11.7%가 되기 때문에 요거 상장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상장 차익, 그걸로 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더 사들이든가, 아니면은 정몽구 회장님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, 즉 지분을 증여받고 나서 증여세, 세금을 납부하는데 요 상장 차익으로 얻은 돈을 갖다 쓴다.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린다. 이런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,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, 이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 이 현대글로비스 있잖아요. 현대글로비스. 지금 그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가 정의선 회장인데, 그 지분율이 여기 보시면은요. 여기 보시면 이게 현대글로비스거든요. 현대글로비스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인데요. 정의선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. 그래서 지분율이 23.29%예요. 그리고 아버지시죠.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6.71%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둘을 합치면 거의 29.99% 정도 될 겁니다. 29.99%가 되는데,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, 그 이번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.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그 최대 주주, 그러니까 이 현대글로비스로 말하자면 최대 주주 정의선 회장이잖아요. 정의선 회장과 친인척 그 일가 다 합친 지분율이 30%가 넘어가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했는데, 법을 바꿔버렸어요. 법을 바꿔버려 갖고 요거를 대폭 낮췄습니다. 그래서 20%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그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30%일 때는 합치면 29.99% 정도 되니까 요걸 피해갈 수 있었는데, 이 법이 바뀌어갖고 20% 이상으로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는 지금 29.99%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. 그 법의 제재를 받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연내에 올해 안으로 이거 그 20% 밑으로 낮춰야 돼요.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으려면,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20% 밑으로 낮춰야 됩니다. 그럼 뭐야, 낮추는 방법은 이거를 팔아야겠죠.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야겠죠. 일각에서는 요거 지분 한 팔아서 한 19.99% 정도로 맞추면은, 지분율을 19.99% 정도로 맞추면은 약 1조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러면은 그 현금을 갖고 또 어디에다 쓴다?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바로 이 현대모비스 주식을 추가로, 요 현대모비스 주식을 추가로 더 사들이는 데 쓰지 않을까, 그 돈을. 예, 그렇게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,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핵심 키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